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중요한 공시가 얼마 안 있다가 좀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이제 권리락도 얼마 안 남았죠. 이 권리락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차 발행가 나오는 게 이제 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좀 공시 나오고 그때부터 좀 찍었으면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채널 여기 입장에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께는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을 드리고 아직은 홀딩 중이에요. 매도는 아직 안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종목 중에서 LS 마린 솔루션 이거 유상증자 공시 나왔죠. 그래서 공시 나오고 매수 의견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6월 9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수익률은 한 38% 정도. 가온전선이랑 같이 이제 매도 의견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은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포스코 퓨처엠 사실 유상증자 공시도 중요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공시했잖아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상증자 공시의 패턴을 조금 깨면서 수익이 좀 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딱 한 번 올렸어요. 딱 한 번 올렸는데 이 관심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은 매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나왔던 것도 뭐 있었죠? 2차 전지에서 삼성 SDI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은 홀딩 중이고 그래서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좀 괜찮은 종목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익을 좀 챙기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곧 매도를 좀 말씀드릴 예정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공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있는데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기는 날 6월 17일이죠. 6월 17일. 이 날에 주주명부 열어봅니다. 주주명부 열어보고 그다음에 그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분들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 다시 말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겨갈 수 있는 그 증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 증서 챙겨가지고 거래되는 날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은 거기까지 볼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1차 발행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계산한 거 다른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 공시 나오고 1차 발행가 미리 계산하고 확정 발행가 미리 계산하는 거 본 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채널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공시 관련해 가지고는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여기에서 투자 기회를 좀 찾는 편이니까 오늘 1차 발행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복잡하잖아요. 이 굉장히 좀 눈 아프고 숫자도 다 뭐 용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신주 배정 기준일, 권리락일 제가 이거 압축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 값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산식은 이 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공시에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상증자 공시 있죠? 거기에 예정 발행가 구하는 거, 그다음에 1차 발행가 구하는 거, 확정 발행가 구하는 거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구현하기가 힘드냐? 우선 용어의 어려움이 있고요. 이 용어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극복한다 하더라도 그냥 계산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상증자 공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들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계산하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는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1차 발행가 제가 계산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만약에 제가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은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추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구독자분들께서는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은 1차 발행가가 나오게 된다. 1차 발행가는 확정이 아니다. 확정이 아니고 이 발행가가 무엇이냐? 바로 유상증자. 새롭게 돈을 내고 사가는 그 새로운 주식. 이 새로운 주식의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 신주를 이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기는 날이 언제죠? 그 챙기는 날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그래서 이 6월 17일 날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되느냐? 그냥 달력 보면은 간단합니다. 아까 신주 배정 기준일 언제였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 6월 17일이었습니다. 이때 주주 명부 열람을 해요. 열람을 하고 그다음에 16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유상증자 다시 말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에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떨어질 락자를 써서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영상 오랫동안 이제 제 영상 보아 오신 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는 게 있죠. 이 영업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 HTS나 MTS 실질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국 예탁결제원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업무 처리해가지고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데까지 이 영업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부터 매수한 날로부터 이 영업일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사면 될까요? 바로 13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이 거래하는 날, 트레이딩한 날, 그리고 16일이 1영업일, 17일이 2영업일. 그래서 오후 장이 끝나고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렇게 열람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이 권리를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 수 대비해서 몇 주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청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기로 지금 7월인데요.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7월인데 그 권리 있죠. 권리가 거래되는 날이 있어요. 이 거래되는 날이 있어서 이 거래되는 날 시장에 가격 보면서 매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해서 수익도 일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신주를 청약을 안 해도 돼요. 권리만 챙겨놓고 실제로 매도를 해서 그 증서만 팔고 그 다음에 나는 신주 청약에 실질적으로 돈을 납입 안 해도 되는 거. 제가 삼성 SDI 때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청약을 돈을 추가로 납입 안 하고 신주 인수권만 딱 챙겨서 시장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던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또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중요한 걸로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12일 날이 1차 발행가 나오는 날입니다. 1차 발행가 계산이 되는 날이고 공시는 13일 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권리락 공시도 13일에 나올 거고 권리락 기준 주가. 그런데 16일을 왜 권리락일이라고 하느냐? 아까 이영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고 차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거래소 쪽에 문의를 해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날 거래를 딱 합니다.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 17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6일 날 매수를 하면은 주주 명부에 언제 올라갈 수 있죠? 17일 날 T 플러스 1일 그리고 18일 날 T 플러스 2일 18일 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만 딱 보고 아까 신주 배정 기준이 6월 17일인데 나 6월 17일 날 이전에 6월 16일 날 샀어요. 왜 나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못 받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업무 처리의 그 기간을 모르고서 그냥 날짜만 보고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주식을 사고 실제로 주주 명부를 이제
올라갈 때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 영업일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그 명부를 열람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 이렇게 제가 1차 발행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권리락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 주가가 올라간 측면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닌데 지금 1차 발행 가격이 너무 낮게 지금 책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공시 발표하고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하락하고 그러면서 최초 예정 발행가에 9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봐도 이 9만 원이 살짝 넘어갈 것 같아요. 9만 원. 그런데 이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이 16일 날 주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주주입니다. 주주인데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식을 매수해 놨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가 쭉 빠졌을 때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를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약 15% 정도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 이 텔레그램 채널의 수익률은 8% 정도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15%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는 건데 이 12일 날 1차 발행 가격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그 날이고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3일 날 공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수를 하고 저는 15%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권리락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가지고 있던 주식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주라고 볼게요. 이 100주를요. 이 16일 날, 이 16일 날 전량 매도합니다. 전량 매도하게 되면은 나는 포스코 퓨처엠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나는 주식을 하나도 갖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17일인데, 어떻게 내가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는데도 챙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영업일. 이걸 다시 떠올려야 돼요. 만약에 16일 날 제가 매도를 했어요. 가지고 있던 이 포스코 퓨처엠의 주식을 100주를 다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16일이 지나서 언제 주주명부에서 빠지느냐? 이 영업일 뒤에요. 아까 이 16일 날이 권리락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은 주식을 매수하면은 주주명부에 안 올라갑니다. 17일까지. 그런데 이날은 주식을 매도해도 17일까지는 살아 있어요. 왜죠? 이 영업일 뒤에 주주명부에서 빠지니까 18일 날 빠져요. 18일 날 명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 이 주식을 매수하고 예탁걸전에 이제 올라가고 이 업무 처리하는 그 원칙적인 그 영업일수가 이 영업일이 걸린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도를 해도 이 17일까지는 살아있다. 18일 날 빠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원칙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영업일 가지고 있던 주식은 15% 이익이다. 그리고 내가 16일 날 다 전량 매도를 해도 나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챙겨 놓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뭐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추가 매수, 다시 말해서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이 청약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50주 정도 또 파는 거예요. 아니면 100주 전량 팔고 그 판돈을 가지고 배정 비율에 따라서 내가 청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판돈을 가지고 다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일은 왜 중요하냐? 12일은 1차 발행가 나오는 날입니다. 계산식이 그러한데요. 공시가 나오는 구조 자체가 예정 발행가액 최초로 나옵니다. 예정. 그 다음에 1차 발행가액 공시가 돼요.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1차와 확정 발행가액 사이에 2차 발행가액을 또 계산을 해서 종합해가지고 1차와 2차 종합해서 확정 발행가액이 1차와 2차를 종합해서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계산 방식 자체가 어떠냐면 그냥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차 발행가액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나왔어요. 2차 발행가액이 12,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확정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구조냐? 만 원과 12,000원 중에 낮은 걸 골라야 된다. 1차 발행가액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1만 원이고 2차 발행가액이 12,000원이면 1만 원을 고르는 거고, 만약에 1차 발행가액이 1만 원이고 2차 발행가액이 8,000원이다. 그럼 낮은 게 뭐죠? 2차 발행가액 8,000원짜리. 이렇게 고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웬만해서는 1차 발행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식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포스코 퓨처엠의 이 주식을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를 해서 15%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락일 날 팔아서 다 챙겨놔도 되지만 그 이전에 팔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때 파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계산식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산식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까지 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예정 발행가액 95,800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1차 발행가의 확정은 6월 12일, 이것도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걸 바탕으로 지금 오늘까지 날짜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3영업일 더 남은 겁니다. 3영업일 더 남게 되고, 지금 계산으로 봤을 때 92,200원 나와요. 92,200원. 오늘까지, 오늘 종가. 오늘이 6월 9일이고요. 그런데 이 6월 9일 종가까지 해서 92,200원이 나옵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95,800원이었었고. 그런데 이 92,200원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제 이 오늘 종가 117,600원이었죠. 정규장 종가. 그리고 11만 7,600원과 92,200원과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30.38% 차이 납니다. 30.38%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할인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갖게 되면, 청약하게 되면은 92,200원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한 주당 92,200원에 대한 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지불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불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 투신 쪽 자금은 그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펀드 자금들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 포스코 퓨처엔도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이런 ETF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유상증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대부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어떤 간을 말씀드렸죠? 입장을 말씀드렸냐면, 내가 15% 정도 수익 구간이다. 그런데 지금 1차 발행가액 나온 거 보니까 92,200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많이 나와야 뭐 95,500원, 뭐 1,000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비교해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기준주가 할인율은 20%, 그리고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 대비해서 얼마 정도 주식이 늘어나느냐,
이게 보시면은요. 이 위에 제가 공시 보면서 다 기입을 해 놨거든요. 0.1482. 약 15% 정도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는 1,100만 주 정도 되고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은 7,700만 주 정도 되고 이게 주주의 가치, 주식의 가치 희석 효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를 좀 많이 하느냐.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 수 대비해 가지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몇 퍼센트 늘어나느냐 이걸 봅니다. 근데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은 15% 정도 늘어나는데 그 정도 차이 나면은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 가격과의 차이는 30.38%나 나네. 이렇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매도 압력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권리락일 날 파는 것보다도 이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일 날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30%나 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공시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업황도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로 막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 유상증자의 어떤 이벤트 일정에 맞춘 그러한 예상보다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더 많이 실현을 하고 나온 종목이었었는데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꾸 노이즈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주가는 빠지더라도 요 수준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은 이게 더 낮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 차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우선 권리락일 날 내가 매도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지금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얼마냐면 0.118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 가지고 있다. 100주면은 소수점만 옮겨 가지고 11주, 약 11주를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만 옮겨서 이렇게 신주 배정 비중의 비율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신주를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겨 놓고 내가 몇 주를 청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좀 미리 잘 해 놓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도 제가 계속 가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15% 수익이고 나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주 가지고 있으면 11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11주를 주당 뭐 예를 들어서 9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99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적인 현금 여력은 없고 내가 15% 정도 포스코 퓨처엠에서 수익 구간이고 그러면은 이 주식을 모두 권리락일에 매도해도 나는 이 99만 원어치 11주에 대한 신주를 청약을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도한 자금으로 신주의 청약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6월 12일 날 1차 발행 가격이 확정적으로 최종 계산이 되는데 공시는 13일 날 나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괴리가 만약에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지금 현재 주가하고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난다고? 그럼 이거 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 어떤 시장의 흐름이 생겨요. 지금 시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확정 발행량이 나왔을 때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권리락일 날 만약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락일 날 이제 윗골이 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돼요. 변동성.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많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권리락일 날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많이 들어오고 무상증자 때는 더 심합니다. 무상증자 때는. 왜냐하면은 뭐 1만 원짜리 주식이 무상증자해 가지고 5천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싸졌지? 하고 이런 착시 효과 때문에 막 들어와요. 그런데 유상증자도 착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미해요.
굉장히 미미한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또 한 번 언급은 드리겠지만은 1차 발행가액과 시장 가격과의 괴리 한번 보세요. 이거 괴리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험한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차이 보고 매도하는 경향, 특히나 사모펀드들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라길날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추이를 3영업일 정도 남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는 9만 원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면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거다. 저는 이 산출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 오랜만에 좀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1차 발행가에 관련해 가지고 좀 위험한 구간에 왔다. 요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내가 신주에 새롭게 발행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신주를 청약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은 권리라길날 다 팔아버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만 딱 챙겨놨다가 신주 인수권 거래일 언제예요? 7월 4일부터 7월 10일 이때 HTS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입고가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신주 인수권 증서입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 그래서 이 거래해가지고 추가 차익을 좀 챙길 수도 있는 가능성 두 가지 열어두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제가 이 회원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 있죠?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설명란에 제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제 개인 번호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거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앞으로 이 포스코 퓨처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종목 올라오는 거 업황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은 좀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이 구조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국 K배터리 버티는 자가 분명히 승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올랐던 이 주식의 가격이 23년도 피크 찍었을 때 그때 대비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평단가 높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데도 부침이 좀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K배터리 실적이 받쳐주면은 분명히 주가는 따라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